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침투 아침 라디오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라디오 시작하기 앞서서 채팅창에서 침착맨은 긴장을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 중학교 때는 발표하라고 그러면은 염소 목소리 났습니다. 되게 낯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이제 대학교 때 군대 이제 전역하고 대학교에 이제 복학하면은 예비역 총회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예비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인물들 소개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약간 무서운 모임이야. 학교 내에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군기 잡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도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염소 목소리가 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풋풋했던 침착맨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저씨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기가 없고 나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뻔뻔해져요. 대학교 때 이제 미술 전공이니까 자기가 이제 만든 거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됐거든요. 발표를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도 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고 방송 조그만한 거 큰 거 중간중간 나가면서 좀 단련이 된 것 같고 나이 먹어서가 제일 큰 것 같고 이런저런 프리젠테이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런 그 정도. 공중파 방송하면은 긴장을 하죠.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이제 오빠 생각에 침착맨 병풍 각종 그때 이제 교동짬뽕 먹을 때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먹던 모습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SNL 나갈 때도 잔뜩 얼어 있었고 요즘에 긴장을 안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방송 나갈 때 보통 아는 분들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친하고 잘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니까 긴장을 이제 덜 하는 거죠. 지금도 혼자 나가면은 또 이제 병풍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섭외가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안 하는 게 애초에 혼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더라고요. 내 동생 어쩌고 해서 병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긴장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이제 다 처음 뵙는 분들이 옆에 다 쭈르륵 있으니까 말을 하기가 힘들죠. 해피투게더 나갔을 때도 박태준 작가님하고 나갔었는데 그때도 되게 얼어 있었죠. 베테는 다 오랫동안 봤던 이제 식구들이니까 긴장하는 게 이상한 거고 무한도전도 지금 보시면 되게 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주펄님하고 듀오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마. 제발 야광 코지 좀 하지 마. 아무튼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건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티의 영어 속담 특강이 올해 수능에 연계된 걸 알고 계셨나요? 침티가 침착맨 티처인가 봐요. 침티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수능 출제까지 관여하시나요? 버즈 페더를 보는 순간 주펄님의 꼰대 억양이 리마인드 되면서 30초 만에 글을 다 읽고 답을 찍었습니다. 침티 덕분은 절대 아니고 직전에 읽고 들어가서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래 증거 사진 유유상종이라는 내용으로 있었죠. 이런 내용으로 있었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출제자분도 침투부 구독하시나? 자, 아무튼 흐뭇한 소식. 우리 또 침투부 가족이
또 좋은 침투부 보고 긍정적인 뭐 결과 낳게 돼서 또 저 또한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번 겨울은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호민 주여원님의 사연입니다. 친녕하세요 안디. 이제 막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18살 고딩이에요. 1년 전쯤 집 앞에 미용실이 생겨서 그 뒤로는 그 미용실만 갔었더랬지요. 그때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보니 앞머리도 가지런하지 않게 잘라주시고 아무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만 그냥 이용했고 단골이 되었죠. 그러다가 그 미용실이 쉬는 날이라 근처 다른 미용실에 갔는데 어라?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척척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잘라주시더군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미용실로 옮기고 싶은데 문제는 원래 단골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항상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 주시고 너무 살갑게 대해 주시다 보니 미용실을 옮기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상처를 드리지 않고 저도 마음 편히 미용실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18살 고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8살 한창 인간이 마음이 약할 때예요. 정에 휘둘리고 그쵸? 그 되게 낯도 가리고 염소 목소리 한창 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해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옆 미용실로 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주머니는 사실 뭐 가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어른이니까. 이런 경우가 숱하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집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집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운해 하시겠지만 뭐 그냥 거기서 끝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서운하시지는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뻔뻔하게 하시다 보면은 잘 될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그렇게 했는데 정 안 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쌔신 크리드로 잠입 액션으로 잘하는 미용실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머리는 계속 달고 다니는 거라 이거는 옮기긴 옮겨야 돼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양여선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착한 DJ님. 저는 까탈스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서 길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귀에 들릴 정도로 야발! 이러면서 지나가고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제 쪽을 향해서 다리를 꼬면 저도 그쪽 방향으로 다리를 꼽니다. 또 지하철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는 사람이 보이면 전 그 앞을 서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비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의구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그냥 못 넘어가는 저 너무 까탈스러운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는 안 해서 뭐 야발까지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길빵을 하는데 뭐 담배를 피우는데 길에서 누가 싫잖아 담배 연기가 그럼 지나가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나 이게 싫다 뭐 야발 뭐 들리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쪽으로 다리를 꼬면 그쪽 방향으로 다리 꼬는 거는 요건 좀 민감한 거 아닌가 나는 내 생각엔 그래. 아니 뭐 굳이 이것까지 막 다 신경을 쓰고 이제 레이더에 감지가 된다는 게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쪽 방향으로 꼬는 행위가 뭐 까탈스럽기보다는 그걸 인지했다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다리를 꼬네 열받네 이게 요 부분이 그쵸? 그래서 좀 무덤덤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무덤덤해지냐면은 게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약간 만성 피로를 좀 달고 다니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져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져. 그래서 좀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쌩쌩해. 양여선님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촉각이 예민하고 좀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령아세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고3 미대 준비생입니다. 맥락 없지만 침디의 건대 합격설 좀 풀어주세요. 항상 침투부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돈으로 물어보기에는 돈이 없고 그렇다고 궁금한 건 이거 하나인데 사연을 꾸며서 보내기도 귀찮네요. 고3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건대 최고 아웃풋 침디의 맛깔나는 합격설 기대하겠습니다. 미대 준비생들이 많네요. 지금 시즌에. 왜냐하면은
고3 그냥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가지고 그냥 놀기 바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원래 시험 기간에 뉴스가 재밌듯이 그 미대 입시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입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12월, 1월까지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 보내는 게 그렇게 재미없지만은 않아.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건대 합격설은 저는 사실은 이제 수능 전에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수는 홍대, 미대 지원해도 될 정도의 점수예요. 근데 저는 수채화를 너무 못했어요. 수채화를 못하고 그림을 되게 못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채화를 좀 처음에 배웠을 때 선생님이 야, 너 수채화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처음 하는 거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7개월 후에도 똑같았어요. 늘질 않아. 처음에 그렸던 파가 7개월 뒤에 그린 파랑 비슷해. 오히려 처음 그린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채색을 되게 못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 물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 되게 서투르다는 걸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연필로 하는 게 또 잘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못 그리니까 맞춰서 이제 좀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대 일지망 아니 일지망이 아니고 가군이 경기대, 나군이 한양대 안산, 다군이 건국대 충주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저 때는 가나다군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대 이제 수원에 있었나 그랬는데 떨어지고 그거 한양대도 떨어지고 예비로 걸렸는데 10몇 번 걸렸는데 떨어졌어요 결국. 그 건국대 차례인데 줄리앙이었거든요. 출제 그 석고상이. 근데 제가 자리가 괜찮게 잡혔어요. 줄리앙 그 되게 역동적인 자리였는데 거기서 그리면 되게 멋있게 그려지거든요. 자리가 일단 재수가 좋았고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려진 거야. 내 평소 실력보다. 그러니까 실전에 강해진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원래 공부 수능 점수에다 더해져서 게이지가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려버리고 수능 점수도 버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날 그림이 잘 그려져서 수능은 잘 봤는데 그림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좀 하향 지원을 한 건데 거기서 그림을 잘 그려버려가지고 거기서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수석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체 차석입니다. 전체 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시험날 잘 그려질 때가 있어요. 긁힐 때가 있어. 그 야구 선수들 그 공 긁힌다고 하죠. 그 투수들 공 긁히는 날이 있거든. 그 흑연이 긁힐 때가 있어. 뭐 그때 해가지고 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좌네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쌤, 안녕하슈, 안녕하삼. 뭐지?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곤 합니다. 제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가 후렴 부분 가장 흥겨운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르려고 하면 그 친구가 자꾸 뺏어서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저보다 노래도 못 부르는 일명 음치인 그 친구가 하이라이트쯤이 되면 마이크를 양손으로 잡고 주둥이를 갖다 대고 눈을 지그시 감고서는 후렴을 쳐 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 친구가 모르는 노래를 찾아서 불러봤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침디 저는 이 후렴충의 난입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화가 좀 많이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화난 거 아니죠? 이걸로 뭐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 부른다고 해서 화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화난 건 아니겠지. 그치? 근데 아니 처지를 준비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난 것 같긴 한데 이성적으로는 이게 화난 것까지 있나? 화난 건 아니지? 화났어요? 설마? 이거 가지고? 원래 부르려고 한 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서 앞에 밑밥 깔고 원래 부르려는 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뺏어가서 이제 좀 심기가 불편하다. 이거는 같이 부르면 돼요. 같이 부르면 되잖아. 그래서 뭐 더 크게 불러. 그렇게 하면 돼. 그 강변북로에서 옆 차선에 차가 끼어들려고 할 때 안 껴주려고 나란히 달리는 경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껴들어서 비켜줬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같이 한번 나란히 달려보세요.
분노의 줄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양주까지 가는 거지. 남양주 해가지고 저쪽 가평, 춘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원래 목적지는 강동구였는데 가다 보니까 남양주로 가게 되는 경우.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해콩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인터넷 소설 블로그를 2년간 운영했습니다. 인기도 많았더랬었죠. 그렇게 잊고 있었던 그 블로그에 최근에 댓글이 달렸는데 바로 제가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깜짝 놀란 저는 대댓글로 물어봤고 댓글을 남긴 여러분들 중 한 분께서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필 메일에 파일이 첨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블로그 일회용 로그인을 허용해주면 관련 파일만 올리고 바로 로그아웃 하겠다는 말에 뭐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허용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온 알림을 보니 아니 뉴질랜드? 쎄한 기분에 재빨리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했으나 이미 제 블로그는 뉴질랜드로 떠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소 관련 댓글을 이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며 혼자 달았던 것입니다. 더 열받는 거는 블로그를 되팔 생각이며 빨리 팔 것이지 안 팔고 그냥 놔뒀네요. 이 해킹범을 열받게라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 블로그를 되찾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일회용 로그인이 뭐예요? 일회용 로그인을 허용해주면 한 번만 내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고 로그인해주게 해달라 뭐 이건가요? 그죠? 일회용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 아무튼 뭐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거 그건가? 21살 대학생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막 자기가 한 게 뭔가 뭐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냥 어영부영 뭐 흐름 타가지고. 근데 이거는 21살 때 당해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중에 잃을 게 더 많을 때 이렇게 어리숙하게 당하면은 더 안 좋은 거라서 액땜했다고 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블로그 2년간 운영한 거 아깝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뭐 경찰에 뭐 신고를 하든가 해서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질랜드 아저씨가 제 카페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접근해서 좀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대머리 가짜 도토리묵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여느 때처럼 만원 버스에 서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할머님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할머님이 떠난 자리에 귤박스가 보이는 겁니다. 뭘 또 화난 거 아니야. 야, 화났어. 화 안 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옆에 블로그 이거 슬픈 사연인데 왜 이렇게 웃어? 아무튼 할머님이 떠난 자리에 귤박스가 보이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귤 두고 내리셨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귤박스를 갖고 따라 내렸는데 할머니께서는 고개만 갸우뚱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저기요! 를 외치며 쫓아가려는 순간 아이고 이놈아! 그거 내 거요!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다른 할머님의 귤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다시 버스에 올라 귤박스를 내려놓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침묵으로 제 사과를 받아주시더군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남은 거리는 걸어서 갔습니다. 앞으로 700번 버스는 탈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심디는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귤박스를 두고 내렸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이것 또한 팔자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 한 번 안 하냐. 이건 뭐 숙명, 카르마다. 아마 이런 상황 자체가 없을 텐데 대머리 가짜 도토리묵님은 좀 이타적이고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이어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 일어난 게 된 거고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맘껏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 안 부끄러워하는 거는 오히려 그 좋은 기회, 부끄러워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평소에 뭐 부끄러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껏 부끄러워해라. 마음껏 오징어가 돼서
그 침대에서 이불 팡팡을 해라. 뭐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어요. 한껏 분위기에 취해서 부끄러워해라. 자, 다음 사연입니다. KDHUX.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닉네임. 자, 닉네임 박구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전역을 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한 군필 여고생입니다. 찡긋. 근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닉네임 바꾸세요. 이거 이렇게 KD 닉네임이 뭐냐면 KDHUXSA 닉네임 바꾸세. 여기까지가 닉네임이에요. 하지 마. 이렇게. 알았죠? 저번에 내가 말했어. 이거 사연 이렇게 하면 나 안 읽어. 나 화 난 거야. 화 안 난 거 아니야. 보통 대학생의 시험 기간 친구는 커피라고 하잖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가 조금이라도 쓰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면 무조건 카푸치노에 시럽 추가, 캐러멜 마끼아또에 시럽 추가, 카페 모카 이 세 종류의 커피만 마십니다. 바로 달달 커피만 먹는 거죠. 그죠? 설탕이나 이제 시럽 있는 거, 뭐 초콜릿이나. 근데 이거 닉네임 이거 KDHUXDSA 닉네임 바꾸세요. 이거는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굉장히 이거 거슬려. 자, 그러면서 계속 달달한 커피만 마시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는데, 달달 커피의 최대 단점은 바로 비싸다는 겁니다. 학교 앞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비해 달달 커피들은 기본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거 커피가 달달 커피는 이상하게 되게 비싸요. 대학생이 얇은 지갑으로 비싼 달달 커피의 가격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성비 좋은 아메리카노를 잘 먹게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침디. 달달 커피가 좋으면 아메리카노를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달달 커피를 드시되 어떻게 드시냐?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해서 노브랜드 초콜릿을 한 조각 잘라가지고 넣으세요. 그래서 으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서 드세요. 그러면 그게 왜 구화학이야? 아,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안 녹는다고? 그 잘게 잘 빻아야지.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스누피 커피 우유 있죠? 스누피 커피 우유 드세요. 아니면 제티가루 들고 다니시고. 채팅창에 그 해결책이 많이 나오네요. 제티가루, 뭐 귀피 우유 먹어라. 스누피는 인정이지. 제티가루 인정. 인정이 많이 되네 오늘. 설탕 들고 다니는. 설탕은 근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바디감이 좀 약하죠. 그죠? 설탕은 약간 바디감이 약하고 좀 약간 그냥 순간적으로 확 달아. 그지? 좀 그렇잖아. 우유도 좀 있어야 돼. 그치? 딱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치? 우유랑 설탕은 인정이에요. 아니면 소금을 넣어보세요. 소금 넣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소금 커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몰라.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파김치 넣든가. 자, 구라라라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침돌입니다. 제 재미도 없는 사연 적어봤자 육수자의 슈퍼세이브에 걸리기만 하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거친 듯 따뜻한 한 그릇 국밥 같은 찜투브 구독자들 고마워요. 개방장한테는 개지랄을 다 떨다가도 선을 지켜야 하는 왕날편 사연이 나오면 차분해지고 소영이만 나왔다 하면 언제 키보드 사탄들이었냐는 듯 칭찬을 무한으로 연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하더라고요. 특히 블리즈컨 가기 전 영상에서 소영이가 팬아트 그려달라는 애교 섞인 멘트에 아니나 다를까 금손 똥손 다 같이 모여서 영차 힘내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온 팬아트를 본 소영이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방장님의 머리숱처럼 풍성한 왕날편을 위해 칭찬합시다 코너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아, 지금 기다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럼 비트하우스. 아,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그쵸? 칭찬합시다 코너. 저는 뭐 일단 그 주호민 작가님을 칭찬합니다. 열 받았는데 열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칭찬합니다. 분명히 열 받았는데 열 받았다고라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런 강한 모습 칭찬합니다. 주호민 작가님 차 석대 있지만 항상 그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칭찬합니다. 주호민 작가님 아무튼 칭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왕날편
시작이나 중간쯤에 주호민 작가님 칭찬합시다 코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그 소영이 팬아트는 그 소영이 반응을 보여드리는 게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또 그려달라고만 하고 넙죽 보고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소영이랑 모이면은 팬아트 같이 보면서 그 감상 전해드리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취자 주펄맨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예요. 자, 잘 들어보시고 광고 나가고 다음에 정답 나올 때까지 다 같이 맞춰보세요. 어벤져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어벤져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광고 듣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흩털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두 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엄카페 스타일 엄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난 토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전 11시 46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어벤져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이었었지요? 어벤져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굴까?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인가? 자, 하지만 정답은 앤트맨입니다. 앤트, 개미죠. 맨, 남이죠. 개미남이라서. 앤트맨, 개미남, 개미남. 개미남. 개미남, 개미남, 개미남. 종수야, 개미남, 개미남. 그치?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웹툰 작가 이말년 아저씨, 아니 라디오 DJ 침디, 어느덧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구만요.
제 나이 올해 30, 곧 31가 되겠죠. 나이를 먹기가 정말 싫네요. 어느덧 아저씨가 돼버린 침디는 나이 먹는 게 싫지 않나요? 이왕 나이를 먹을 거면 저도 침디처럼 미중년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새 베지터 헤어스타일로 역전해버린 침디지만 고명한 의견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년, 넓게 보면 중년이지만 세세하게 쪼개면 장년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30대 후반이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게감이 좀 그 느낌이 아니잖아. 젊을 때 미남이면 나이 먹고 미중년 됩니다. 아무튼 뭐 30인데 30은 사실 그렇게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40이 좀 임팩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형들이 있다 보니까 40이 이제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40은 좀 이제 무게감이 딱 있어가지고 20에서 30 넘어갈 때보다 30에서 40 넘어갈 때가 좀 느낌이 확 온대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주펄님이 이제 40이 되고 이제 저랑은 이제 완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최대한 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민 작가님 뭐 40대인데 저한테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평경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찌질한 룸메 때문에 킹받은 투수입니다. 제 룸메는 하고 싶은 말을 면전에다 대고 못합니다. 심지어 전화나 카톡으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카톡 상태 메시지에 적는다는 겁니다. 카톡 상태 메시지. 못 보면은 계속 못 볼 수 있어. 카톡 상태 메시지는. 얼마 전 이 친구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나칠 뻔했는데 이 녀석 카톡 상태 메시지가 give and take but only giving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생일임을 눈치채고 바로 청바지 하나를 주문해서 줬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 곤 다음 날이면 아침에 상태 메시지가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로 바뀌어 있고 과제한다고 방에 안 들어간 날에는 방이 썰렁하다입니다. 진짜 직접 해도 될 말도 이렇게 찌질하게 표현하고 애처럼 구는 이 친구를 보면 웃기긴커녕 열만 받습니다. 이 룸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룸메를 카톡 그 친구 목록에서 숨김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대화는 하면서 안 보여요. 그 상태 메시지가. 내가 클릭해가지고 대화할 때 클릭해가지고 상태 메시지 확인하는 거 아니면은 대화는 하면서 친구 창에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차단 꼭 해주시고 잠 좀 자자. 방이 썰렁하다. 친맨과 함께 사라지다님의 사연입니다. 뿡녕하세요 침디. 방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트수입니다. 지금은 고속버스 안 시간은 자정을 지났습니다. 요새 날도 춥고 하여 버스 안에 히터도 세게 틀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별 생각 없이 뒤쪽에 자리 잡은 제가 잘못인 걸까요? 아저씨들이 편하게 자려고 사람이 없는 뒤쪽에 즉 제 근처에 몰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뿡뿡거립니다. 범인이 누군지 감도 안 옵니다. 히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 방귀 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런지 냄새가 더 제 코를 화생방 때 그것처럼 매콤하게 해주네요. 현재 3시간 반째 고통받는 중입니다. 맛방귀로 대응할까 했지만 저는 잘 안 나오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브리즈를 제 엉덩이에 뿌려서 향기방귀를 뀌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밤 시간에 고속버스를 타시면 뒷자리는 무조건 피하세요. 뭐 알려드리는 거죠? 그냥 뒷자리 피하라고.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방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방귀가 기체잖아요. 내가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내 폐 속에 있겠다. 이 방귀 분자들이. 그쵸? 그래서 내 몸을 다 훑고 지나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 한 번은 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죠?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코에서 인지했을 때는 이미 이 기체는 들어와서 내 폐를 한번 훑고 나가는 중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참 묘하더라고, 기분이. 마치 그 수영장 물처럼, 그치? 의식 안 하면 별 상관없는데 한 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식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사연 AKAK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어제 간만에 술을 먹었는데 그만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일어나 보니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갑도 휴대폰도 심지어 오는 길에 먹은 것 같은 햄버거 세트 영수증까지 다 있는데 딱 벨트만 없는 겁니다. 영 찝찝했지만 회사의 메인 몸이라 흘러내리는 바지를 움켜잡고 출근을 했었더랬죠. 전 어제 뭘 한 걸까요? 길거리에서 스트립쇼라도 한 걸까요?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기엔 벨트만 없어진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벨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네요. 침착맨님, 제 벨트는 어디로 갔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 있는데 벨트만 사라졌어요. 그죠? 벨트만 왜 사라졌을까? 벨트를 다 뽑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사실은. 그치? 잠깐 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바지에 끼워놓은 상태로 해제를 하잖아. 그치? 누가 뽑아, 벨트를 귀찮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빼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죠? 빼서 그 벨트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똥 싸다가, 지금 채팅에 똥 싸다가 바지를 내렸는데 벨트가 너무 헐렁해서 이렇게 쑥 빠졌다?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아니면은 이거 어때요? 화장실에 갔는데 더러운 화장실이 있어. 그쵸? 공중 화장실. 그래서 들어가서 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너무 더러운 거야. 물 내리는 손잡이가. 그래서 벨트를 끌어서 그 해리슨 존스가 아니고 뭐지 그거? 인디아나 존스처럼 채찍 액션 촥. 그래서 채찍으로 그 물 내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잘라가지고 구워 먹었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딱 이거다 싶은 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 저는 여기까지고 더 차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신촌 소재의 한 대학교를 다닌 22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촌에도 명륜진사갈비가 오픈한 겁니다. 그전에는 명륜진사갈비에 가려면 20분가량 버스를 타고 연희동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가까워진 만큼 더 자주 가게 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신촌점이 오픈한 지 1, 2주도 안 지났지만 벌써 3번을 갔고요. 지난전에는 연희점, 청주 금천점 등 이곳저곳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6번이나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이대로 가다간 제 통장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륜진사갈비에 중독됐나? 어쩌면 좋을까요? 모델인 침디가 책임져잉. 모델은 베리굿 조연님이고요. 저는 공모전 모델이에요. 아무튼 클래스가 좀 다르고요. 자, 조연님에게 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명륜진사갈비가 너무 좋나 봐요. 사실은 무한리필 갈비집이 몇 군데 있는데 명륜진사갈비만 고집하시는 거 보니까, 그쵸? 연희동까지 넘어가서 드시는 거 보니까, 그쵸? 명륜진사갈비가 푹 빠지신 것 같고 많이 드세요. 명륜진사갈비 그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샐러드 바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뻘풍님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가 무한으로 즐기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저는 제가 나온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뺀질뺀질하지만 할 때는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술과 담배를 모두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술, 담배는 성인부터 하라고 조언을 해도 될까요? 꼰대 같지 않게 잘 타이를 좋을 방법을 침디께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별 수 없어요. 그거를 진지하게 조언해서 고치고 싶으면은 본인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뒤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으로 술, 담배 몸에 해로워 이 정도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할 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직접 이거 얘를 다 하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착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참 스승, 참 교육자 아니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로와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눈대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1년 묵은 인간입니다. 31년 묵었다는 게 너무 묵은 발언 같아요. 침디께서도 인터넷에서 대학원생들을 놀리는 농담을 몇 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농담인데, 첫 번째, 대학교 공원 벤치에서 빵 한 조각을 집어서 바닥에 뿌리면은 굶주린 대학원생들이 구구구구 하면서 몰려와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한 움큼 집어서 바닥에 뿌리면 구구구 몰려와서 대학원생이 배고프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바트, 대학원생을 놀리지 마라. 그들은 그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이러면서 만화 영화 심슨에 나온 대사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죠. 바트가 계속 대학원생을 막 놀리니까 옆에 있던, 제가 알기로는 마지 심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 심슨이 되게 좀 그 집안에서 좀 정상인 포지션이거든요. 좀 대들보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 심슨도 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좀 심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어필한 거고, 대학원생 놀리지 마. 그들은 그저 그냥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자, 다음 세 번째. 소년이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대학원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자조적으로 이런 농담을 스스로 하고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밈화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대학원생들을 놀려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과외를 해줬던 녀석이 저를 딱하게 여기며, 형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대학원에 갔어요? 크크크크. 군인 휴가 나왔기에 밥 사주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그치, 밥 사주고 잘해주는데, 그치, 안 그래도 평소에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다가 빵 조각으로 대학원생들을 유인하여 축구공 마냥 발로 차고 다니는 것이 전 국민 스포츠가 되지 않을지 대학원생들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지는 왜 놀려? 자, 아무튼 뭐 과외해줬던 학생은 원래 이런 거야. 미성년자는 원래 좀 눈치가 없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지내는 사회가 친구들하고 동년배들이랑 놀면서 이제 선 넘기 대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형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대학원에 갔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서 기분 나쁠 시간에 대학교 가가지고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주워두세요. 이런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힘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신 만큼 열심히 참으신 만큼 좋은 결과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 사연. 지방자치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바로 말을 할 때 자꾸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뭐냐를 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이런 버릇이 왜 생기냐면 통천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인데요. 근데 문제는 제 직업 특성상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도 뭐냐를 하고, 대표님과 회의를 하면서도 뭐냐를 하고, 심지어 재판을 가서 판사님 앞에서도 뭐냐를 시전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인가 봐요. 뭐냐를 시전해버리고 말하는데, 더 큰 문제는 저 스스로도 이런 제가 밉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병에 걸려버린 저 미친놈인가요? 뭐냐가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거슬리진 않지 않나? 본인은 의식하는데 상대방은 별로 의식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거슬려요? 나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안 거슬리던데요. 뭐냐병 고쳐줘잉? 그럼 이만 뭐냐 아디오스. 보니까 침투부 구독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비타우스라고 하셔야죠. 보겸 채널 구독자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뭐냐, 혀 이렇게 낼름거리면서, 그렇죠? 보통 뭐냐 할 때 혀를 이렇게 내밀어야 되잖아, 위로. 뭐냐. 입 한번 다시면서, 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시다가 누가 지적을 하시면은 그때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보통 남들 힘든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프로면은 본인 그 어려운 거는 본인이 해결하세요. 진정한 변호사라면. 아셨습니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와장창 전문가 김병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아침마다 하는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를 침투부에서 아무 때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라디오 왕날편의 엔딩 멘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유명한 엔딩 멘트라고 하면 성시경님의 잘 자요 같은 거나 베텐에서 하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침대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불행하면 죽여버립니다 라든지 오늘도 남의 일처럼 적당히 노력하세요 라고 하면 어떨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 멘트가 필요한가요? 엔딩 멘트? 뭐 필요하다면은 다 꺼지라고 하면 좀 그쵸? 기분 나쁘죠?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꺼져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 꺼져주시겠습니까? 소맘 왜? 전화해야 돼? 소맘 전화할 때는 맨날 채팅 남기던데. 소맘 무슨 일이야? 말 안 하네 또. 여보 왕십리역인데 햄버거 사갈까? 점심 드실? 나 샌드위치 2개 사왔는데 햄버거 사와. 마지막 멘트. 다 같이 고민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멘트. 나대지 마세요. 어떨? 좀 건방진 거 말고 좀 따뜻해지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연 해결 방식이 좀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걸 좀 중화해주는 좀 약간 따뜻한 멘트.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밸런스 면에서. 오늘도 든든해지세요. 어때요? 오늘도 든든해지세요. 괜찮죠? 든든해지세요. 든든한 하루 되세요. 국밥 되세요는 아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11월 20일 수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여기까지고요.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 녹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사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종수야 너도 마음에 들어? 진짜 빙창푸르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